안녕하세요, 삼정 에셋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꿀팁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말 유용하고 중요한 내용들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려는 집에 대출이 껴있다면 원래 집주인이 그 대출을 갚지 않고 떠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잔금일까지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거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위의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가계약입니다. 부동산 계약에는 가계약과 본계약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본계약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계약 때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가계약에서 모든 조건이 확정되어야 본 계약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계약 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바로 중도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매수자나 매도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납부하는 순간부터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고 간주되어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중도금을 설정함으로써 계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잔금일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해당 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 가운데 자산 합산액이 종부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에 잔금을 치른다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자를 조정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이란 계약서 내용 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될 특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전세자금 대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세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 등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 후 심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후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대항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뜻하는데요. 대항력은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임대인이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아파트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약이나 내가 사려는 집이 공실 상태라면 잔금 며칠 전부터 수리를 시작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특약을 통해 계약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두신다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개수수료는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비싸지니까 미리 협의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죠. 전화로 협의했다면 녹음하시고 만나서 했다면 문서나 메모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실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그 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지만 원주인이 이사를 나가고 나면 변기나 도배, 방충망 등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체크하셔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 복구를 요청하거나 미리 보상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부 하자가 심각하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협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금을 걸었는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된다면 계약금을 10% 이상, 30%까지 더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특약사항에 계약을 포기할 경우 배액 배상을 한다는 조건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관리비나 공과금의 정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몇 개월씩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은 채로 잔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잔금일까지 모든 관리비와 공과금을 완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게끔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일은 되도록 평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은행이 문을 닫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잔금이체 사고가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좋은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